10년 전 한 남자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숫자 하나를 건넸죠. 427일. 1년하고도 2달. 그게 그 남자에게 남은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입원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가족들 곁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겠죠.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집에 있던 모든 시계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달력도 휴대폰도. 그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박민우. 당시 49세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간을 버리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10년 기록입니다. 일부 숫자라는 감옥. 박민우 씨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매일 숫자와 씨름하는 사람이었죠. 주가지수, 환율, 수익률. 그에게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미래도 숫자로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2014년 여름 그는 병원에서 또 다른 숫자를 받았습니다. 위암 사기. 생존율 3%. 예상 여명 427일. 그날 저녁 민호 씨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민호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계가 필요 없어. 다음 날부터 그는 집안의 모든 시간 측정 도구를 치웠습니다. 손목시계, 탁상시계, 주방 타이머, 심지어 달력까지. 아내와 아이들은 그가 충격을 받아 이상해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호 씨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한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카운트다운이에요. 폭탄 같은 거죠. 째깍째깍 시간이 흐를 때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던 날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모두 무언가를 세고 있더랍니다. 오늘이 3회차 항암이야. 5번째 입원이네. 벌써 2년째 싸우고 있어. 그 순간 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시간을 세고 있다는 것을요. 의사는 그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했습니다. 항암제에 방사선, 필요하면 수술도. 하지만 완치율은 5%도 안 된다고 했죠. 대부분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몇 개월을 더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치료를 안 받으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1년 정도? 치료를 받으면요? 최선을 다하면 1년 반에서 2년. 민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 몇 개월 더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밤 병실 창문 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멀리 지리산 자락이었죠. 민호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산에는 시계가 있을까? 나무들은 자기가 몇 년을 살았는지 셀까? 새들은 자기에게 남은 날이 며칠인지 걱정할까? 그때부터였습니다. 그가 산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건.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죠. 아내는 울면서 매달렸고 대학생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빠 미쳤어요? 죽으러 산에 들어간다고요? 민호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살러 가는 거야. 산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약도 필요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아니야. 나는 이제 숫자를 버릴 거야. 며칠 남았는지 몇 시간 남았는지 그런 거 안 셀 거야. 그냥 살 거야. 2014년 9월 민호 씨는 정말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등산 배낭 하나만 메고 지리산으로 향했죠. 2부시간 없는 세계. 민호 씨가 자리 잡은 곳은 지리산 노고단에서 15k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등산객들도 잘 오지 않는 깊은 골짜기였죠.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완벽하게 세상과 단절될 수 있는 곳이었죠. 도착한 첫날 민호 씨는 가져온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텐트, 침낭, 간단한 조리도구, 칼톱.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는 시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주신 시계였죠. 30년 가까이 차고 다녔던 물건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시계를 계곡물에 던졌습니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시계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동시에 엄청난 공포도 밀려왔고요. 이제 나는 정말 시간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몰라서 불안했고 무슨 요일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죠.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금 몇 시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쯤 지나자 민호 씨는 시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시간이요. 해가 뜨는 각도로 대략적인 계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소리로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할 수 있었죠. 바람의 방향과 온도로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 없이도 시간은 흘렀어요. 아니, 숫자가 없으니까 시간이 제대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먹고 어두우면 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물론 생존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나물과 열매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도 익혀야 했죠. 처음 한 달은 거의 굶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독버섯을 먹고 사경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밤새 토하고 설사를 하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답니다.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산에서는 달랐어요. 독버섯 먹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하는 담담함이 있었죠. 가장 힘든 건 첫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살아남는 건 정말 쉽지 않았죠. 움막을 지었지만 얼음장처럼 추웠고 불을 계속 피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죠. 그때 민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고 합니다. 시계가 없으니 몇 시에 죽을지도 모르겠고 달력이 없으니 무슨 날에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자연스럽게 잠들듯이 죽는 것 같아서 오히려 편안했다고 하죠. 다행히 그날 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의사가 말한 427일은 이미 지났다는 것이었죠. 3부 몸의 변화. 1년쯤 지났을 때 민호 씨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긴 걸 느꼈습니다. 복통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처음 산에 왔을 때는 거의 매일 배가 아팠습니다.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 밤낮 없이 찾아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소화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산나물만 먹어도 체했는데 나중엔 무엇을 먹어도 괜찮았죠. 가장 신기한 건 체력이었습니다. 처음 산에 올 때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2년쯤 지나자 산길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이 없어서 제 얼굴은 못 봤지만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병원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몸이 된 거죠. 물론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을 겁니다. 가끔씩 통증이 찾아왔고 몸이 안 좋은 날도 있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죽음을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제가 위암말기 환자였어요. 그게 제 정체성이었죠. 모든 사람이 저를 그렇게 봤고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산에서는 달랐어요. 나무도 새도 바위도 제가 암 환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들에게 저는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일 뿐이었죠. 정체성의 변화가 몸의 변화를 가져온 걸까요? 아니면 자연식과 깨끗한 공기, 규칙적인 생활이 효과를 본 걸까요?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호 씨는 살아있었고 게다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3년쯤 지났을 때 민호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아직도 살아있네. 그리고 웃음이 났답니다. 의사가 준 427일은 이미 1095일을 넘어섰죠. 하지만 민호 씨는 그 숫자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세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죽을 날을 세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살게 된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멈추니까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시간이 제대로 흐르기 시작한 거죠.
사부 두 번째 환자. 2017년 봄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민호 씨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정수철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68세에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소문 들었습니다. 당신이 암 걸리고 산에 들어와서 여러 해를 살고 있다고. 나도 가르쳐 주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민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의사도 아니고 자기 방법이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분께 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인은 고집스러웠습니다. 하루만이라도 같이 살게 해주시오. 보고 배우고 싶소.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민호 씨 움막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노인도 산나물을 캐고 물을 길어오고 민호 씨처럼 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시계를 버리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노인은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내가 여기 온 지 몇 주나 됐소? 병원 검사는 언제쯤 받아야 하나? 민호 씨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모릅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며칠을 살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노인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좀 나아진 것 같았죠.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노인이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버릴 수 있었지만 나는 안 되더이다. 날짜를 모르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 내가 며칠이나 살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단 말이야. 그게 나한테는 희망이야. 하루하루 살았다는 증거잔소. 그 말을 듣고 민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버리는 게 자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세는 게 희망이라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시간을 버릴 수 있는 성격이었으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죠. 노인은 산을 내려가서 다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마지막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날짜를 세면서 하루하루를 기록하면서. 그것도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었죠. 오부 숫자를 나누는 사람. 2020년 세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퍼졌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했죠.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거리두기 단계, 백신 접종률. 산속에 있던 민호 씨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말해줬거든요. 여기도 위험합니다. 빨리 내려가세요. 민호 씨는 웃었습니다. 자신은 10년 전에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걱정을 하다니 아이러니했던 거죠. 그해 가을 민호 씨는 처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민호 씨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해 보였거든요.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민호 씨는 문득 병원에 들렀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의사는 민호 씨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환자분, 살아계셨습니까? 네, 보시다시피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밀검사를 권했습니다. 6년 만에 받는 검사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행이 멈춰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어디 병원에서? 민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시계를 버렸을 뿐이에요.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 일이 있은 후 민호 씨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산을 내려와서 병원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환자가 아니라 방문자로서요. 그는 암 환자들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계를 버린 이야기를요. 물론 다들 처음엔 안 믿습니다.
시계만 버리면 낫는다고요? 하고 반문하죠. 하지만 민호 씨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계를 버리라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어요. 숫자에 갇히지 마세요. 당신은 말기 암 환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한 젊은 환자가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6개월이래요. 6개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데요? 3주 전이요. 그럼 지금은? 5개월 일주일이요. 민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3주나 사셨네요. 축하합니다. 그 환자는 멍한 표정으로 민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기 시작했죠. 박민호 씨는 지금도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날짜를 모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 며칠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의사가 준 427일은 이미 3650일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에게 그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온 시간일 뿐이죠. 그는 말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끝을 세는 게 아니라 시작을 살고 있어요. 매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매일이 첫날인 거죠. 죽음은 언젠가 옵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죠.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을 세며 살 것인가, 시작을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